네, 기자들이 직접 탐방을 다녀와서 우리들에게 기업을 소개해주는 기업 탐탐 시간인데요. 오늘은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그러니까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아무래도 뒤에 생명과학이 붙어서 그런가 주가 자체도 벌써부터 핫하더라고요. 그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도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고 현재 코넥스에서 주가 거래 중인데 작년 8월 말에 24,000원대였던 주가가 최근에는 7만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긴 한데 일단 이달 말에 31일 날 코스닥 상장될 예정인데 희망 공모가 밴드가 27,000원에서 37,000원 사이인데 현재 코넥스 가격이 7만 원이다. 해서 일단 공모주 청약만 하면 대박일 거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반면에 역시나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바이오주이니만큼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교차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 회사 현장에 대한 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 보면 이제 신약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 어떤 점이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신약 개발만 놓고 보면 신라젠이라든지 다른 여타 바이오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별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매출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손기영 회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약 20년 동안 저희들이 그 신약 개발에 가장 필요한 이제 원료의약품을 개발해 왔죠. 그래서 이제 원료의약품 개발과 생산 그리고 이런 품질 관리 이게 신약 개발에서는 아주 기초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연구소도 갖고 있고 또 생산 라인도 갖고 있고 또 품질 관리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의 신약 물질의 차이점입니다. 저희들의 신약 물질은 천연물 유래한 부분들입니다. 녹용에 있는 단일 물질을 현대의 최첨단 합성 기술을 갖고 합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약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광범한 효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출 기반이 있다라고 이대호 기자가 먼저 설명을 해줬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제 여기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장점들, 강점들을 한번 소개받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녹용.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녹용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한의학에서도 이제 건강 재료로 많이 쓰이는 이제 녹용인데 녹용을 빼놓고 엔지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엔지캠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고 그 신약 개발의 바탕이 되는 물질 EC18, EC18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게 녹용에서 발견된 PLAG라는 단일 물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난 1999년 김상희 박사가 녹용에서 처음 발견을 했고요. 2011년에 엔지캠이 대량 합성에 성공을 한 겁니다. 신약에 앞서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록피드라는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먼저 면역력 강화를 확인했다라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상자 60개들이에 30만 원. 그러니까 한 알에 5,000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먼저 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호평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은 신약 개발을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 도약대였던 셈이죠. 손기영 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는 녹용에서 유래한 이런 합성 물질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은 면역조절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신약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한 캡슐에 들어가는 EC18의 성분이 PLAG가 250g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50g을 만일 녹용에서 추출한다면 12.5kg의 녹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겠죠. 한 알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약 한 몇천 분의 1의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또 테스트도 이렇게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두 번째 키워드 확인과 함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2018 그리고 EC18, 18이라고 있는 거 맞죠? 회사 측은 이제 EC18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암호 같고 인터뷰 내용에서도 EC18 나오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요. EC는 엔지캠의 약자고요. 아, 네. 18, 이거는 엔지캠이 개발한 18번째 물질이다.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되겠고 그 신약 개발의 바탕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일 앞에 이제 다른 건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게 올해고 그리고 임상 2상부터 이걸 본격화하는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이 18이라는 숫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뭔가 라임이 엔지캠 많네요. 생명과학입니다. 신약 개발은 우선 뭐 다른 이제 적응증 확장도 있습니다만 호중구 감소증 또 구강 점막염 또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해요. 일단 우선 호중구 감소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네. 암에 걸렸다거나 이럴 때 이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항암제 독성에 의해서 이제 호중구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호중구 감소증입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 그 공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이즈 환자가 이제 그 감염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다는 것과 이제 거의 동일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가 이렇게 호중구가 감소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암 치료보다도 면역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중단을 하거나 항암제를 감량을 해서 일단은 먼저 이 감소된 호중구부터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원래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데 쉽게 말해서 호중구 감소하는 걸 막겠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막는 약을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제가 독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중단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중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리고요. 이게 암제 내 약품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호중구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이고 엔지캠 거는 호중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중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도 뭐 폐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암제는 그 GCSF라는 물질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혈액암 환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미국에서만 약 3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구강 점막염 치료제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항암 치료 때문에 구강 내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그 암 환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좀 사진에 나오긴 있습니다만 이 시장만 26억 달러 보고 있고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는 임상 2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하고 있고 이 구강 점막염 치료제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올해 2분기 미국에서 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사선을 피폭시켜야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FDA에서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조금 더 빠르게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기영 회장의 말 들어보실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캐파로 약 1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게까지 우리가 연구 완성이 된 게 2011년도입니다. EC18이에요. 이런 연구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신약 개발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연구가 돼야 수십 킬로가 필요한 동물 독성 연구, 또 동물 현혹 연구, 또 연구자 임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어떤 진행 상황을 들어보더라도 대부분 치료제가 임상 2상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또 진행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키워드 세 번째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과연 바이오 기업을 믿을 수 있느냐, 실체가 있는 거냐라는 점인데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은 2013년 그 코넥스 출범과 동시에 코넥스에 먼저 상장을 했고 거의 4년 내내
코넥스 시가총액 1위,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시총 1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 1위 대장주로서 뭐 공시라든지 IR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해왔고 어느 정도 검증도 받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기록이라는 의미는 이 회사가 기록해 온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기술 수출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실까요? 기술 수출을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자료는 소프트 카피만이 아니라 하드 카피가 오리지널이 완벽하게 보관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자료의 중요성을 우리 신약개발팀에 주지시키고 하나하나의 그 문서도 헛되지 않게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노트마저도 저희들은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히스토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기술 수출할 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한 그 신약 개발 기업에서 네. 품질 관리 문제 때문에 조금 그 돌발 악재가 나온 네. 적이 있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을 만든 그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이것도 자신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적격성이 완료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GMP, 식약처가 인정한 GMP 규격에 따라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료서부터 제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계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 샘플 각 로트별로, 각 배지별로 이제 보관 샘플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플러스 1년 해서 품질 관리 역량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 일정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당장 오는 15, 16일 이틀간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고요. 22, 23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달 31일에 코스닥 상장식이 예정돼 있고요. 예. 참고로 코넥스에서 그 코스닥 상장식 전날까지 주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첫 시초가는 거기에 연동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